번째 보충 시간입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종종 문제집에서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조금 보충 개념으로 넣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가 될 때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보통 단원명으로 말을 하면, 단원명? 좋아요. 어쨌든 근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실근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거 판별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실수를 주고 어떤 실수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우리가 원하는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하려면 조금 자기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려면 보통 근의 분리라는 용어로 검색을 해보면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 좀 더 공부할 친구들은 근의 분리라고 검색을 좀 해보세요. 얘는 사실은 미리 준비된 친구들은 딱딱딱 조건에 맞게 할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세 가지 조건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어쨌든 우리는 실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의 부호를 설명을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에 축의 위치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죠? 축의 방정식. 이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a가 0보다 큰 경우만 데리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두 근이 만약에 모두 p라는 녀석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두 근은 실근이라고 뭔가 크다라는 개념 자체가 대소를 비교하고 있죠. 얘네 대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근이에요. 실근. P보다 크다. 허근은 누구보다 크다 작다 대소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실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자 요렇게요. 이게 X축이에요. 근데 두 근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가 근이야. 우리 X축과 걸려있는 점이 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녀석이 P보다 크다. 여기가 P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P보다 크다라면 P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 지금 그림 자체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볼게요. 당연히 크다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대소 비교가 있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같을 때 될까 안 될까 얘들아? 같을 때 될까 안 될까? 지금 두 근이요.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나와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다도 돼요. 왜냐면 그림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잖아요. 두 근이 P보다 크다 할 때 만약에 중근인 경우는 얘가 P고 얘가 지금 사실 두 개의 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는도 상관없습니다. 등호.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주어진 실수 있잖아요. 그 주어진 실수의 경계점 FP 이 만약에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제가 줬으면 p의 fp일 때 함수값의 그 부호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있으니까 fp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축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축이잖아. 그 축이 당연히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죠? 얘가 더 커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는 게 우리가 핵심이에요. 선생님, 저는 지금 왜 이거 세 가지 조건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도 돼도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P예요. 이 녀석은 지금 보세요. FP가 0보다 크다. 여전히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도 p보다 크다. 여전히 맞아. 그런데 얘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두근이 p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얘는 지금 허근을 갖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번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크다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의 개념이고 그 실근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다시요. 판별식 해줘야 되고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해줘야 되고 축의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느낌 왔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그럼 두 근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P가 이쪽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P가 제일 오른쪽에 있고 두 근이 P보다 이렇게 작게. 여기가 근입니다. 얘도 근, X축의 교점이 근이에요. 여기 X축.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작다라는 개념 자체가 실근을 의미한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으니까 당연히 등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의 위치가 어디냐면 거기 주어진 실수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F, P가 0보다 크다도 해줘야 돼. 세 번째, 축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그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이 P랑 비교했을 때 P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게 세 가지 조건이야. 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예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근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근이야. 여기다 근이야. 근데 그 근 중간에 이렇게 P가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하니까 D가 0보다 크다.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같다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이에 P가, 그러니까 이 사이라는 말이 같으면 사이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는 서로 다른 두 근은 확실해요. D가 0보다 크다야. 두 번째 확실한 거는 FP가 이번에는 음수 쪽에 떨어져 있잖아. FP가 0보다 작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의 방정식인데 마이너스 2a분의 P가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가요. P 앞에 있는지 지금 P 뒤에 있는지 이 축의 방정식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지금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데 그 P가 이 오른쪽에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여기서는 3번에서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럼 3번 조건은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두 개만 할 것 같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FP가 0이면요. FP가 0보다 작으면요. 지금 P의 좌우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거는 P의 좌우에서 반드시 X축과 만나게 돼요. 그럼 만나게 된다는 거. X축에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면 P가 이렇게 중간에 있어. 근데 여기 음수를 지나야 돼. 음수를 지난다라는 거는 반드시 여기에 양수를 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긴다 이 얘기야. 다시요. FP가 음수가 된다라는 거는 두 근 사이에 음수가 찍혔다라는 건 이 근 사이에 음수가 찍혔다는 건 당연히 P를 경계점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에 이렇게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좌우에서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얘가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왜 이런 거를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돌고래가 이 수면 밑으로 여기가 지금 바닷속이고 여기가 이제 수면 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돌고래가 이 바닷속에 한번 지나가야 돼. 바닷속에 지나가야 돼. 이렇게 헤엄칠 때요. 그러면 이 돌고래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수를 찍었다는 건 이 밑에를 찍었다는 건 반드시 여기 수면 위에 두 번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FP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만으로도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그냥 당연히 보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1번 조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조금 포인트예요. 이게 조금. 자, 3번에서 중요한 거.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FP가 0보다 작다만으로 모든 것이 보장받을 수 있다. D가 0보다 크다도 해줄 필요가 없다입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두근 사이에,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근이야, 여기도 근이야. 근데 그 근이 P하고, 네, Q 사이에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보고 하면 되죠. 자, 두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으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돼. 왜냐면 지금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자, 두 번째. 경계값에서 함수값 부호라고 했어요. FP도 뭐가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FQ도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 여기가 축이잖아, 얘들아. 그 축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P하고 네,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 이렇게 근의 분리라는 것은 결국에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주어진 경계값에서 얘 함수값 부호를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서 해야 된다. 다만 어떤 경우 두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이 세 번째 경우만 FP의 부호,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만 따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몇 문제만 조금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주고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림이요. 두 근이 있는데 여기가 근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 그 마이너스 3보다 얘가 다 크대요. 지금 그림 자체는 이거야. 그럼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써볼게요. 여기 지금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씩 풀어볼게.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 마이너스 6, 인수분해 잘 되네요. a 플러스 2인데 부등호 방향 이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벌어져야 되죠. 네, 2차 부등식은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가 6보다 크거나, 이게 지금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근입니다. 자, 두 번째 판별식 부호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이라고 있어요. 경계점. 얘가 만약에 이 녀석을 제가 y는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어볼게. 저기 얘들아 2차 함수에다가. 그럼 9 플러스 3a 더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4a가 10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12.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두 번째 해당하는 답이야. 자, 다 왔어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축 있죠. 축. 여기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선생님 여기 뭘로 접으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 이것분의 이거니까 2분의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보다도 크면 돼요. 이게 세 번째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한번 수직선에 그려볼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6보다 커요. 그게 첫 번째. 마삼보다 커요. 마삼보다 커요? 마삼보다 커요. 자, 마삼보다 커요. 여기요. 마삼보다 커요. 여기. 그럼 여기가 겹치네. 그죠? 그 다음에 마육보다 커요. 마육보다 커요. 근데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려면 결국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네. 그죠?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나 같으면서 또는 A가 6보다 크고,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걸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 저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거 잘 못 찾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두 개씩 찾으시면 돼.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이랑 겹치는 거 찾아봐. 얘들아, 누가 더 겹쳐요? 얘가 겹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두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고 얘하고 다시 겹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다시요.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리다 보면 학생들이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잘 안 되면 어쨌든
두 개씩 하면서 동시에 겹치는 걸 하나씩 줄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차피 우리는 세 개 동시에 겹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자, 두 개만 더 풀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대요.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근이 존재하면서 하나는 0이 있고 하나는 3이 있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지금 같은 것도 돼요.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안 나왔어. 자, 그럼 짝수 쓸게요. 4분의 1 쓸게요. 반의 제곱, b'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여러분들,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k가 5죠?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5야. 자,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부등식에 해. 두 번째 뭐예요? 함수값 보라고 했어요. F0도 0보다 커야 돼. F3도 0보다 커야 돼. 넣어볼게. F0 여기 넣었어 얘들아. K-1이 0보다 커야 돼. 3도 커야 돼. 9-12 플러스 K-1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여기 얘는요. K가 1보다 커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K가 얼마야? K가 마사니까 K가 4보다 커야 돼. 그죠? K가 4보다 커야 돼. 그러면 K가 1보다 크다, K가 4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얘들아. 이건 동시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K가 4보다 크다가 더 좁은 범위예요, 공통 범위.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얘가 되고, 자,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 여기 가운데 축의 방정식. 여기가 0과 3, 4인데, 자, 얘는 지금 축이 방정식이 벌써 x-2의 제곱이니까 실제로 축이 2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실제로 축이 2인 거 확인했고 걔가 0과 3 사이에 있는 거 지금 잘 보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더 얘기할 게 없어.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것만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크면서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을 판단해야겠다가 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거. 사이에 근 있을 때 어떤 거냐면 두 근이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딘지 모르지만 2가 있어. 이런 경우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할 필요가 없다. 왜? F2가 음수가 되는 것만으로 t가 0보다 크다는 건 그냥 보장받는다. 그래서 나는 함수값의 부호만 정해주면 된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럼 끝났네 벌써. 여기다가 2 넣어볼게요. x자리에. 그럼 4. 여기 넣으면 2 곱하기 k-4의 제곱 플러스 2k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요것만 풀면 끝나요. 어렵지 않네. 그죠? 4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천천히 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플러스 2k가 0보다 작답니다.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k제곱 그리고 여기 하면 16k에다가 18k 저기 2k까지 더하면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8까지 됐어. 마이너스 거슬려요. 그죠? 우리 2로도 나눠줄게요. k제곱 네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4가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잘 쪼개집니다. k-2 k-7이 0보다 크다. 방향 이쪽이니까 답 어떻게 나와야 돼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고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푸시면 된다. 다시요. 사이에 있는 문제는 함수값의 부호만 정하면 끝난다. 왜냐하면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자체가 실근을 갖는다는 그냥 갖고 온다. 아셨죠?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있다. 근의 분리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판별식 D의 부호, 경계에서 함수값 부호, 축의 위치. 다만 두 근 사이에 누군가 P가 있다. 이런 문제만 이 두 번째 것만 확인하면 끝이 난다.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근의 분리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서 한번 문제집에 있는 거를 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이 개념을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집에 아주 이런 문제들이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개념을 하게 됐는데, 이왕 하게 되는 거 조금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해보는 걸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